지역의 이슈를 토크로 풀어보는 시간 이슈토크 정세윤입니다. 자, 12월이 되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올 한 해를 돌아다 보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남원시의회 전평기 의장님 모시고 올 한 해 남원시의 현안과 정책들을 돌아보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남원시의회 전평기 의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안병환 기자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제 12월 벌써 연말이 되었는데요. 연말이 되니까 한 해가 또 이렇게 저무는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의장으로서 남원시 의회를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구대의회 의정 활동들을 이제 돌아보는 시간이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새 정부 출범으로 정책 기조가 바뀌고 우리시 민선 8기 집행부도 새로 시작을 했죠. 지방자치법 개정과 함께 변화된 지방정치 공간에서 의회 이상을 정립하는데 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장님 이번이 3선 의원이셔요. 예, 3선입니다. 의장님의 의정활동 방향, 의장으로서 방향을 보면 의장님이 누구를 만났나, 어떤 얘기를 했나를 보면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동안 의장으로서 하반기 활동을 하셨는데, 시에 어떤 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시정, 그 의정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계실까요? 우리 남원시는 농업과 관광이 양대 그 소득의 양대 축을 이루고 있는데 농업인 단체 그리고 문화예술인 단체 등 다양한 민간 단체와의 면담을 통해 고충을 들었고 시민의 길잡이로서 의회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항시 귀 기울이며 민생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네, 남원시의 또 이 경제의 주축이 되는 농업인들을 또 만나서 많은 이야기도 나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최근 민선 8기 남원시가 처음으로 내놓은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가 부결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혹시 그렇죠. 소식 들으셨죠? 예. 네, 이에 대해서 또 안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면 그 집행부에서 원하는 시정 활동,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 정부의 활동에 맞춰서 조직 개편을 하듯이 새로운 시정이 들어섰기 때문에 방향을 설정을 했을 텐데 이게 부결이 됐다. 이 이야기는 아마 시민과의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거기에 연장선상에서 좀 유심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우리 의장님 생각은 어떠신지도 이야기를 직접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1차 입법 예고를 하기 하루 전날 저희한테 조직 개편을 하겠다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 알았었고 그다음에 그래서 저희가 의회와 소통도 안 하고 또 조직원 간에 충분한 그 협의를 좀 거쳐서 또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거치고 난 다음에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동안 의원들 간에 이렇게 의견을 수렴을 해본 결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지만 세 가지 요청을 했죠.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원은 농업을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산업인데 농업자가 국에서 이렇게 완전히 빠진 부분에 대한 것은 보완을 해줘라. 그리고 농정부서가 2개 국의 기술센터에서 3개 기관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부분을 통합을 해야만이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농업에 대한 정책이 나올 것이다. 세 번째는 읍면에 있는 민원 담당 계장을 담당 부서를 없앤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에 없애지 말고 서서히 좀 이렇게 작은 면부터 줄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했는데 2개는 좀 보완을 했다고 했는데 1개는 거의 시장님이 인정을 안 하셔가지고 거기에 우리 의원들께서 거부를 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무엇보다 올해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된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에 한 발자국 다가갔다 이런 평도 있지만요. 또 한편에서는 아직도 아쉽다,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의장님의 생각도 궁금한데요. 네, 그동안 그 의회 인사권 독립은 집행부와 의회 관계를 생각하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회 공무원 인사권이 집행부에 있다 보니 인사상 염려로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하기가 어려웠죠. 이제 정책관 도입으로 전문성이 향상된 데다가 합리적인 승진과 적절한 배치로 의회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인사 독립 효과가 시민들에게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1월부터 10월까지는 집행부의 시간이라면 11월, 12월은 의회의 시간이라고 하거든요. 말씀하셨지만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의회에서 많이 하는데 집행부를 견제도 하고 감시도 하고 때로는 응원도 해야 하는 역할이 있잖아요. 어떻게 준비하고 좀 대비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1년 중에 가장 바쁘고 가장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11월, 12월 정례, 2차 정례거든요. 예산에 사무감사에 그동안에 1년 동안에 공무원들이 해왔던 어떤 업무에 대한 잘못된 것들 있으면 지적하고,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조언을 드렸고, 자료도 저희가 수집해서 전달도 준 적도 있고, 또 예산 부분은 우리 시장님께서 야심차게 이제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드론 항공산업이라든지 농식명 바이오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꼼꼼히 예산을 따져봐서 내년에 경제 상황이 어려우니까 어려운 것만큼 이상의 우리가 시민들을 위한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된다, 이런 조언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남원 하면 참 안타까운 곳이 하나 있어요. 그 폐교가 됐던 서남대학교, 이 서남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거기에 나왔다는 게 의학전문대학원 대학인데, 의학전문대학을 어떻게 설립을 할 것인가 사실 지지부진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도 좀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11월 15일 날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 날에도 공공의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관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안 통과를 위한 그 공청회가 있어가지고 네. 공청회가 있어가지고 7분이 4분의 의원과 더불어 직원들까지 7분이 갔다 왔고, 또 도의회 이정인 우리 지역구 부의장님과 양혜석 의원님, 그리고 도의회에서 5분 해가지고 거의 한 13분 정도 이렇게 갔다 왔는데,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올해 아니면 내년 봄 이전에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밖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남원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 사업 과연 어떻게 성공시킬 수 있을까도 굉장히 큰 관심과 우리 지역민들의 또 많은 기대가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안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걱정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개발을 해놓고 잘 운영이 안 되면 오히려 안이한만 못하다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사업성이 어떻게 되고 정말 됐을 때 지역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시민들하고 좀 많이 교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예, 지금도 그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관련해서 우리 환경단체하고의 갈등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부분은 사실 사업 추진은 시기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결정되다 보니 그분들께서는 이제 이렇게 반대를 좀 하시고 그랬는데, 제가 저희한테 이제 저희 사무실 방문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였냐면, 제가 반대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찬성하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양쪽 의견을 포괄적으로 좀 듣고 판단할 수 있도록 공청회를 열어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저희가 집행부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끝났는데, 갑자기 집행부에서는 그 공청회를 좀 정말로 공청회답게 하고 이렇게 저희한테 그 동의안을 올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올려가지고 우리 저 반대하신 환경단체 그쪽에 계신 분들이 조금 서운하고 또 환경 파괴 문제라든지 아니면 생태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좀 거부감을 많이 갖고 계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다각도로 검증하는 시선들을 통해서 찬성과 반대를 잘 아우르고 우리 성공적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지역민분들께서 관심을 두고 있는 것, 바로 내년도 우리 지역의 국간이죠. 남원시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될까일 것 같습니다. 지난달 28일부터 2023년 본예산 예비심사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예산 심사를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시민들의 땀이 배어 있는 그 세금으로 만들어진 돈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집행부가 이 예산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도록 의회가 감시해야 할 책임이 또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집행부가 재난지원금 지급 건의를 거부하고 196억 원의 교부세를 세입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우리 의원들께서 내년도 본 예산에 대해서는 더욱 꼼꼼히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심사를 하도록 이렇게 제가 권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 공약 사업이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또 효과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염두에 두면서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불필요한 일에 대한 예산은 줄이고 시민들이 꼭 필요한 일에는 더 편성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께서 심사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는 필요한 예산이 꼭 쓰여져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예산 심사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장님, 그런데요, 우리 시민들이 느끼기에 예산하면 뭐만 생각나냐면 뭐 5천억 시대, 1조 시대 뭐 이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사실은. 그것보다는 사실은 시정에서 핵심적으로 이걸 하고자 한다, 이런 방향, 또는 새로운 사업들에서 이거는 정말 남원시가 폭넓게 한번 고민해 봐야 할 사업이다, 아니면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 줄 사업이다, 이렇게 꼽히는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농생명학을 전공한 그 농학도로서 특히 그 곤충 사업을 지금 그 농생명 바이오 사업 쪽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기후 위기에 대체하는 어떤 에너지원으로서 단백질원으로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남원시에서 과연 했을 때 성공 가능성이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보고 제가 남원에 곤충 사육을 하고 있는 농장을 직접 가서 방문해서 시설이라든지 그리고 사육 방법이라든지 또 원충의 어떤 생리라든지 또 그 사료 급이하는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보니까 성공에 앞장서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현장에서 이렇게 많이 경험을 해본 입장에서 조금 우려는 하지만 성공 이걸 투자를 하게 된다면 5년 뒤에는 분명히 어떤 그 성공 가능성이 있겠다. 앞장서면 성공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좀 제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대표하기 위함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때문에 큰 담론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의 실생활을 개선하는 조례안 제정도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듣자니 의장님께서는 오랫동안 이 남원시 추어 산업에 또 관심을 많이 보여오셨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국립수산진흥원과 수산연구소 그리고 또 남원의 해수면과 내수면을 연구하고 그 지식에 해박한 그 분이 한 분 계셔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이 미꾸라지에 대한 것을 많이 연구를 하고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해서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실패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첫째 남원시에 공무원 중에 전문가가 없었다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전체 122억 원의 예산 중에 연구비는 8억 원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보조사업, 홍보사업 아니면 추어탕집에 이렇게 막 지원해준 이런 사업으로 이렇게 소모성 예산을 다 없애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양식 방법이 노지에서 이렇게 논에다가 이렇게 양식을 했는데 잠자리 유충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면 이것이 거의 한 70~80%를 다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노지에서는 안 된다. 이런 그래서 양식 방법에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시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설도 아까 노지에서 하다 보니 뭐 시설이 따라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이었고 300평 하우스를 만들어서 그 안에 수조를 6m 수조를 20개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 잠자리 유충에 대한 문제는 해결이 되고 히트펌프를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사료 급여 방법도 시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안을 해가지고 지금은 시작하기 전에는 10,000마리를 이렇게 입식을 했을 때 2,500마리가 채 안 되게 이렇게 출하를 했는데 지금은 거의 뭐 9,000마리 내에 출하를 할 정도로 지금 저 성적이 실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또 듣다 보니까 현장에 많은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특히 축산업이 지역 경제를 이끄는 동력이 되긴 하는데 축산업의 부작용이 악취 문제가 늘상 있거든요. 이건 남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 전국 공통일 것 같아요. 또 이 악취 문제에도 관심 있게 보시면서 해결 방안을 좀 제시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려온 그림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축사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양돈장이 이렇게 한 동이 있으면 여기서 이제 분뇨가 밑으로 이렇게 슬러리로 이렇게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뇨가 한 달 정도 차이게 되면 이 퇴비사로 이렇게 갑니다. 퇴비사로 가면서 이렇게 고액분리라고 액체와 이게 오줌과 똥을 이렇게 분리를 시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악취가 한 17% 정도 난다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고액 분리가 끝나면 이제 원수조라고 이렇게 파이프를 통해서 이렇게 넘어가면 여기서 이제 발효를 시키게 되죠. 여기서 이제 발효를 시키면 여기서 이제 발효시키는 과정에 한 22% 정도가 이제 이렇게 악취가 발생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발효가 잘 돼야 됩니다. 기존의 남원의 그 발효 시스템을 보면 이렇게 수중형 폭기라고 이 모터가 6마력짜리 모터입니다. 발효가 잘 되기 위해서는 운동량이 많아가지고 이게 회전이 많을수록 분뇨의 온도가 60도 이상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요것은 마력수가 6마력이지만 지상형 폭기 방식은 모터의 마력수가 20마력이 넘습니다. 거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럼 여기는 거의 뭐 가을부터 겨울까지는 발효가 안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상형 폭기 방식은 워낙 세게 돌다 보니까 60도 온도 맞추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14일 그렇지 않으면 10일 이내에 발효가 돼가지고 질소 함량이 0.09% 이하로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여기 보면 원소에서 이와 같이 이렇게 발효를 시키고 이 발효시킨 놈을 2차 폭기에 가서 다시 또 폭기를 시키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폭기가 된 놈을 저장했다가 이 놈을 이렇게 반출을 시켜가지고 탱크로에 반출을 시켜가지고 살포지다 이렇게 뿌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0.09% 이하로 빠지면 질소 함량이 그렇게 빠진다면 뭐 살포에서 냄새가 악취가 전혀 없다고 이렇게 저는 자신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의장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우리 주민 여러분들의 실생활을 개선하는데도 정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 또 남원 시민 여러분들께 직접 또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시간 함께 해주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코로나19 장기화와 쌀값 폭락, 기후변화 위기, 경제 위기 얼마나 어려움이 많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여러분께 제 9대 남원시 의회 또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며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며 함께 소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원시의 발전과 시민 복리 정진을 위해 시민의 삶에 깊숙이 스며드는 민생의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늘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는 남원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늘 시민들의 삶 속에 꼼꼼하고 깊숙이 스며들어 민생을 먼저 생각하는 남원시 의회가 되기를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